중요한 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뭐 대상, 모임, 집합. 중요한 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집합입니다. 이게 집합.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한 게 집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상이 명확하게 집합이다. 우리는 특히나 그 대상을 갖다가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원소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방학 때 공수트 선행을 한번 했잖아. 그지? 아무리 모른다 해도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내신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문제로 집합이냐 아니냐, 뭐 뒷단원에서 배우는 명제냐 아니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집합하고 원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건데, 통상적으로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써요. 집합을 대문자로 쓰고요. 그때 어떤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써요. 집합 A에 대문자 A죠. 집합 라지 A에 원소 스몰 a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쫙대기 3개를 그립니다. 짝대기 3개.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들어있을 때 이렇게 쓰고 안 들어있을 때 이렇게 써요. 어려운 거 없죠? 들어있을 때 이렇게 쓰고 안 들어있을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기억나지? 우리가 아무리 그때 공부를 진짜 그지게 잘했다고 쳐도, 그지? 그렇잖아. 솔직히 이런 거 삼지창 이런 거 기억 안 나? 안 나? 진짜 안 나? 안 나? 네. 얘는 그럴 수 있어. 잤으니까. 안 나? 저요? 응. 얘도 잤구나. 아니 전 잔 적이 없는데. 안 나? 세 개짜리 적이 안 그래? 아니 3개짜리랑 2개짜리 2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 기억력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소, 이 짝대기 기호는 원소를 나타내는 영어 이니셜에서부터 왔대요. 자, 정말 됐고요. 자, 그럼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안 나? 자, 원소 나열. 뭐예요, 원소 나열? 나열하는. 원소를 나열하는 법이에요. 그죠? 조건 제시법. 뭐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 그렇죠. 이 다이어그램이 그림. 벤이 뭐예요? 차예요. 벤이 뭐야? 밑에 써있는데 못 봤어? 각자. 벤이 뭐야? 인간 이름이야. 이게 사람 이름이야. 알았지?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농담이 아니고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대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집합 기호라 그래서 요 중괄호를 하죠. 중괄호. 집합 기호라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쫙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 그럼 조건 제시법은 중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대신 조건을 제시하는 약간 틀이 있죠. 틀. 어떻게 제시하냐? 중괄호 표시 안에다가 작대기로 좀 분류를 하죠. 이렇게 나눠 놓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는 뭘 쓴다? 뭐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문제가 x바 x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읽을 때 바라고 읽고. 근데 여기 앞에는 정확하게는 항상 x만 쓰는 건 아니고 뭘 쓴다고 하죠, 우리가? 조건은 뒤에 쓰지, 그죠? 자, 여기다 원소의 모양. 앞에다가는 원소의 모양, 뒤에다가는 그 원소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문자의 조건을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조건.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이런 표기가 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 밑에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조건 제시법을 갖다가 책에 밑에도 다음 페이지에 써 있지만은 x바 x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가 항상 x로 고정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야 임마! 똑바로 앉아서 보세요. 뒤에 앉아서 쳐 졸고 있지 말고. 자, 이렇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다이어그램이 그림이고, 보시는 것처럼 집합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림은 원이나 사각형,
뭐 삼각형 이런 걸로 많이 나타냅니다. 어? 뭐 별표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알았어요? 뭐 주머니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정도.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죠 어려운 거? 여기다 이번 하나 필기합시다. 원소날법 특징이 있는데 특징 밑에 써있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쓰긴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특징 저기 뭐야 중복된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쓸 거 같죠? 써요. 안 써. 아니 안 쓴다고. 중복된 거 안 쓴다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중에 안 중요해. 이런 거는 가볍게 하나 보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 됐죠? 넌 왜 문제 안 쓰니? 문제 줬어? 예전에? 아 대단한 소리입니다. 정말 공부를 저렇게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응. 뭔가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야 그럴 거면 책 다시 샀어야지, 그지야. 책에 쓰여져 있다고 안 썼다고? 응. 쟤는 한번 풀었던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책이. 쟤는 교재에 아마 자기가 안 풀고 이미 풀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시 안 풀 거예요. 그지? 당연히 안 풀겠지? 당연히. 그지? 풀었어요. 당연히 100%. 응? 새로운 것도 안 풀려. 새로운 거 풀라고 새로운 거 안 풀래. 뭐야? 응? 맞으냐? 숙제를 숙제를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거야 책을 한 권을. 아니에요. 대단해. 역시. 자 다음은 집합의 분류입니다.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한대요. 원소가 유한계면 유한집합이래요. 무한계면 무한집합이래요. 어렵냐? 아 쉽죠? 자 대신 특히나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니까 얘는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 그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타내요. 유한집합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유한집합은 n 괄호하고 여기다가 유한집합을 쓰시면은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가 이딴 식으로 나타내시면은 1, 2, 3 이렇게 나타내면 얼마예요 이게? 3 이게 3이란 소리라고. 저 앞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란 소리라고. 알겠어요? 응?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그라미 별 세모 별표 몇 개 뭐예요 그러면? 3 3. 뭐가 3이요? 얘가 3. 이 값이 3이라고. 이 값이. 이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특이한 용어가 하나, 집합 중에 이름 있는 집합 하나 배우죠. 뭐냐면은 공집합. 이게 비어있다는 뜻이래요. 비어있다는 뜻. 그래서 빈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다. 뭐가 없다? 원소가 없다.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작대기 그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집합이라 그래요. 공집합. 이런 것도 떠먹을까? 아씨. 자 그러면은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얼마예요? 하나 여기 뭐라? 너만 얘기해보세요. 너. 하나 한 대 맞을래? 자 얼마예요? 저게 저런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지금 왜 틀릴까요? 쟤는 제가 못해서 분가로가 없어서 제가 못해서 이걸 틀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 배운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평소에도 약속을 개떡같이 안 지키니까 이런 수학적인 약속도 지키질 않는 거죠. 얘가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대라 이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집합이 얘야. 원소 몇 개 있냐고요. 얘 뜻이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배웠습니다. 빵이죠, 빵. 대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 이렇게 나오면 얼마야? 이렇게 되면 1이죠. 알겠어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면 어이 너 이렇게 나오면 또 있어 중괄호가. 한 개 그래도 1이죠.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확실히 중괄호가 또 있어. 자 그럼 얼마야? 한 개 그렇죠. 어?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겠죠. 종준이 알겠어? 네. 알고 있어? 네. 자 이거는 한 개. 한 개가 아니고 1이 아니에요.
답이 1이야. 여기다가 한 개라고 쓰는 것도 웃긴 거야. 알았어? 답이 1이야. 개수를 쓰는 거라. 1이죠? 뭐야 정우지? 그렇지 2죠. 해서? 에이 정말 이런 거 진짜. 김유찬이 아유 이게 얼마야? 0. 는 0인데 이건 옛날 비교법이야. 참고로 옛날에 공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했어. 그냥 집합기호하고 아무것도 안 쓰기도 했어 옛날에. 참고야. 됐어요? 응? 유한집합 중에서 띠띠띠띠 됐습니다. 왕 쉽죠? 이건 잘 봐볼까요? 290번에 집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래요. 기억에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냐? 네. 대상이 명확한지 보면 돼요. 니은의 큰 정수의 모임 집합이냐? 아니요. 아니라고요? 맞죠? 아니죠? 디귿에서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아니요. 아니죠? 리을에 저 방정식의 해의 모임 맞아요. 맞죠? 가끔 이제 이런 데 낚이는 애들이 미음에서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냐? 봐 물어 덥석 물잖아 그냥 집합이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냐고 네. 집합이야? 네. 집합이죠. 왜? 뭔 집합이에요? 공집합이죠. 이름도 있는 심지어. 이봐, 그러니까 약속을 평소에 개떡같이, 수업 시간에 대한 약속도 그지같이 안 지키고, 우리가 수업 시간을 공지한 지가 언제인데 수업 이틀 전에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파하고 겹친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쌤 심지어 어제 저한테 2시라고 했잖아요. 바로 다시 얘기했잖아 이 그지야. 쌤이 저희 엄마한테 거짓말 쳤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야. 다시 거짓말이죠. 말씀드린 거면.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풀 줄 알아야죠. 이런 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뭐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거 좀 하죠. 그죠? 어지간히 바보 아닌다면. 유원아, 저 성적 부분에서요. 선생님 어디 있어? 집에 있어? 학교에 있다고요? 아니 왜 그 성적표를 학교에다 두고 다녀요?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나이스 들어가면 있을 거야. 캡처해서 보내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합을 모두 고르래요. 1번 집합이냐? 아니요. 키가 작은 학생 안되죠? 2번 예쁜 학생 안되죠? 혈액형이 B인 학생 되죠? 170에 가까운 애들 안되죠? 5번 되죠? 자 다음 중 기호의 사용이 옳은 건데 자 이쯤에 한번 같이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이 기호는 어떻게 쓰냐 하시면 짝대기 3개짜리 기호는 막힌 데다가 원소 쓰고 뚫린 데다가 집합 쓰는 거야. 그래서 저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쓰는 기호야. 안 들어있으면 쫙대기고. 그죠? 그러면 이제 4의 양의 배수를 A라고 하죠. 그럼 A는 뭐예요? A는 4, 8, 12, 땡땡땡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뭐야?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이야? 그죠? 그러면 1번은 1. 뭐 있어요? 없죠? 2번은 2 있냐? 네. 있네. 3번에 5 있냐? 6 있냐? 맞네. 되게 쉽죠? 뒤에 가서 이제 저기랑 섞이면 좀 헷갈리겠죠. 자,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뭐 원소 나열은 조건제시법, 조건제 원소 나열인데 이건 뭐 수행 아니면 거의 할 일은 없고 대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올 거야. 그럼 요런 애들을 문제 풀이하실 때는 원소 나열로 하는 게 좋습니다. 3번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예요. 뭐 있어요? 2
8, 10, 12 되겠지? 4번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런 거 이제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해봐. 4. 맞죠? 이게 오답이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1부터 써야죠. 순서 상관없으니까. 뻥치지 마, 이거. 네, 순서 상관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어차피 쓰려고 다녔으면 순서 타령이야. 순서 상관없으니까. 일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일 안 쓰는 애들 초등학교 안 나온 애들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나눗셈을 어떻게 배우니, 니가? 초등학교 때. 책상 위에다가 붓을 놔. 그리고 뭐 3으로 나누래. 그럼 이렇게 3으로 이렇게 갈라. 네. 서로 갈라. 그리고 남은 게 나머지거든. 가르기, 모으기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럼 네 책상 위에 붓이 하나 있어. 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얼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나중에 이게 다시 어디가 나오면 대수가면 또 나온다. 대수가면은 더하는 문제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를 예를 들어 100 이하에 있는 애들 다 더하래. 예를 들어. 그러면 누구는 4부터 더해. 당연히 틀리겠죠. 1차이로. 그죠? 나중에 대수가면 또 나와요. 쌤, 밖에서 저 얼쩡대는 거 있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참고로 끝이 없어요. 그죠? 1, 4, 7, 11 이게 끝이 없을 때는 적당히 땡땡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 그죠? 1번이나 2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려 했는데 1, 2, 50 원래 조건제시법은 방법이 많은데 예. 아니 그러고 잘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자. 예?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적도 그지. 성취도도 그지. 성실도도 그지. 많은데? 성찰 가는 게? 여러 가지로 그지가 많어. 트리플 있네. 잠이 쳐와. 응? 그래 와. 나가. 1, 2, 50 뭐예요? 10의 약수죠. 10의 약수. 근데 여러분 경우에서 할 때 여기 답에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고요. 10의 양의 약수라고 쓰는 게 정확하고 가끔 경우에서 시험 여러분이 봤는데 그때 약수 쓸 때 학교 내신 시험에 양의 자 안 쓰고 낸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아서 그냥 양수만 따지는 그런 학교들. 그래서 부모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정확하게 양해를 하는 게 맞고 3배수죠? 됐어요. 그런 거. 자 다음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집합을 갖다가 원소나열로 바꾸려는 건데 특징이 어떤 주어진 하나의 집합에 있는 애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특징이 여기가 원소의 모양인데 원소의 모양이 x랑 y를 더한 애야. 근데 뒤에 조건을 보니까 그 x랑 y는 다 a에서 갖다 쓰래.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참고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를 그려서 많이 풉니다. 표. 그러니까 이게 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건방지게 표를 안 그리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쉬운 거. 예? 건방지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표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A에서 갖다 쓰랬으니까 0, 1, 2, 0, 1, 2 이렇게 써놓고요. 둘이 더하래잖아요? 0, 1, 2, 0, 2, 3, 0, 2, 4 해놓고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중복된 거 빼고 그냥 원소나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이건 제일 잘 나오는 편입니다. 표 그려서 하시면 되겠죠. 쉽죠? 무한집합구를 해요. 1번 무한이냐? xby x는 3n인데 n은 1, 2, 3, 4래. 원소나열하면 뭐예요? 3. 원소가 x에 x, 그죠? x. 근데 x의 약속이 3n이고 뭐야 그러면? 3, 6, 92? 네. 2번은 x와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입니다. 뭐예요? 공집합. 바보예요? 자, 9보다 큰인데? 아. 0이죠? 3번에 1하고 2 사이의 기하분수래요. xby x는.
그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어순 하려면 뭐 있어? 예를 들어 2분의 3. 2분의 뭐야 씨. 아 2분의 3 맞구나. 1하고 2 사이. 아 영하고 2 사이인 줄 알았어. 오케이. 자 2분의 3 또 뭐 있어? 2분의 5가 아닌데. 아니 바보야. 그럼 왜 무한이라 그랬어? 진짜 한 개밖에 못 되는데. 4분의 5. 일반적으로는 3분의 4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세 자리 자연수 유한. 유한이죠? 얘 이거 풀어주면 뭐 이제 풀잖아? 뭐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지금 되겠고. 자 1번에 n 괄호 아무튼 저겁니다. 얼마예요? 1. 1이죠? 2번 얼마예요? 2. 2. 3번 이 앞에 거 얼마예요? 3. 3 뒤에 거? 2. 1 맞죠? 4번에 얘 얼마? 같다. 둘이 같다죠. 5번에 n 얘 얼마? 1 얘는 0 얘는 1 얘는 2. 덧셈 못하지 않는다면 맞히겠지. 금방 끝. 아니면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른 애 걸 훔쳐갖고 이름을 지으세요. 어? 개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부분집합은 뭐냐? 자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집합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건데 부분집합이라 그러면 국어적인 느낌 자체가 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대라. 그러면은 부분에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일 것 같잖아? 그죠?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인데 정확하게 수학적인 약속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부분집합은 뭐냐? 두 집합이 있을 때 한 집합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때를 갖다가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는 부분집합은 뭐냐? 하나가 하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한다? 어떤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싹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약속은 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긴 하고 실은 말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는 니네가 기억한다는 짝대기 2개짜리 이제 포함된다는 영어 이니셜 따라가는 거죠. 폰타인? 자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그래서 이제는 요 짝대기 3개짜리 2개짜리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 2개 같이 나오게 되면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우선은 짝대기 아까 3개짜리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원소랑 막힌 데다가 원소, 뚫린 데다가 집합인데 요 짝대기 2개짜리는 양쪽이 다 집합이야.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대기 3개짜리는 그냥 얘가 내가 좀 동그랗게 하나요? 얘가 여기에 있는지 보세요. 안에. 반면에 이건 좀 다르죠. 짝대기 2개짜리는 정의 자체가 여기 안에를 봐야 돼요. 여기 안에. 얘를 보는 게 아니죠. 저 안에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요 안을 들여다보셔가지고 요 안.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에 싹 다 들어있냐. 그거를 체크하셔야죠. 안! 이렇게 덜 헷갈리는 방법을 알려줘도 우리 애들은 많이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됐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가볍게. 자, 부분집합의 성질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는 꼭 알아둡시다. 하나는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2가지는 꼭 알아둡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거 고르는데 보기에 이런 거 있어. 무조건 맞죠. 무조건. 응? 무조건 맞다고.
여기 있습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시험 문제 냈을 때 이 정도는 물어볼 거거든, 개념 문제를. 그럼 여러분한테 부분집합의 성질 2개 쓰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저거 쓰면 되는데 저거 2개. 예, 한글로 임의의 집합은 또는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공부를. 기호로 외우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시라고, 한글로. 침을 뱉은 책에다가 자, 모든 집합은 뭐라고? 야야야 너 대박. 쓰면서 불러봐. 뭐라고?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그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아니 시험에 뭐 내는지 나 얘기해주고 내는데 틀리면 나중에 개박살. 다시 말해주시면 안 돼요. 장난해. 너 어디까지 썼는데? 네가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공집합과 저 옆에 봐. 저 뒤에 원투펀치 봐. 저 여기 있네. 봐. 저 뒤에. 됐죠? 넘어가요. 3번은 뭐 안중에서는 아니고 안 헷갈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되겠지?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당연히 포함되겠지? 가볍게 봅시다. 휙휙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집합이 서로 같다는 애를 갖다가 정의하게 됩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야, 근데 안 배워도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뭐겠니? 언제 서로 같다 그러겠냐? 두 집합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는 않겠어요? 자,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당연히 수식으로는 이퀄로 나타내고요. 이거랑 같은 수학적 의미가 얘입니다. 밑줄 쳐 두시고 외울 건 아닌데 문제에 이거 나오면은 얘랑 같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주면은 같다고 주고 조금 더 어렵게 주면 저렇게 줘요. 해석하면 뭐예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같은 거야. 안 어렵지? 이해하는데?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로 같다. 그럼 뭐가 같다? 서로 같다. 뭐가 같다? 원소가 같다는 거야. 원소가. 당연한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원소가 같다고 해도 우리가 원소는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란 집합이 있어요. 얘랑 A, B, C가 있어요. 그럼 A가 뭐요? 1, 2, 3. 모르죠. C, 그지? B가 뭔지 모르죠. C도 뭔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적어도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아무튼 이 중에 세 놈이 어쨌든 1, 2, 3이다 이거지. 맞아요? 응. 이 정도 생각은 할 텐데. 그러면 적어도 알 수 있는 게 A, B, C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 알 수 있어요? 합곱은 알 수 있죠. 왜? 합곱은 뭐가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봐요. 여기 B에 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A랑 B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아유 진짜.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랑 B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왜?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끝말을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E고 B도 A에 포함되면 이게 둘이 같다는 소리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그때 우리가 특히나 A가 B에 포함은 되는데 그 A가 B는 아니라. B는 아니래. B는 아니다라고 준 거예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은 아닌 거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시 들으면 이런 건 그래도 기억이 좀 바로 나지 않아요? 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뜻이 뭐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게 진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뭐가 말이 안 돼? 그냥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식아.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게 찐이라고. 오케이?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라고. 개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지. 진. 됐지? 자, 다음은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기억 1도 안 나겠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화살표하고 어떻게 계산해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집합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경우의 수를 푸는 거예요, 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 외우는 애들은 진짜 하위권. 하위권. 알겠어요? 진짜 4등급 뒤에 있는 애들이나 전부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하는 거고, 원래 예전에 그 방학 때 선행할 때 기억하나 모르지만 부분집합 선생님이 이제 바람직하게 공부하는 자세는 뭐가 있었어요? 써보는 거. 그렇죠. 부분집합을 직접 한번 써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욕심내진 않겠지만 이 정도 한 4개짜리 정도는 얘 부분집합을 쓰래. 그러면 자기가 쓰면서 부분집합이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쓰래. 그럼 그 부분집합은 우리가 얘의 부분집합이에요.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알다시피 부분집합은 원소가 여기 싹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원소를 어디서 갖다 써야 돼? 여기서 갖다 써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연한 걸 애들은 생각을 안 하고 푼다.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써봐요. 원소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렇게 있겠죠? 자, 원소 0개인 부분집합이 뭐예요? 공집합. 0이에요. 하나인 게 1, 2, 3, 4. 2개인 게 1, 2. 야, 너 불러봐. 너만 불러봐. 2, 3. 이게 뭐 이렇게 불러 상관없는데 이건 기준 잡고 부르셔야 돼. 경우의 수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도 분류인데 기준이 없으면은요, 응? 그지가 돼요. 1, 3. 1, 3, 1, 4. 1, 4, 2, 1. 2, 2, 3, 2, 4. 2, 4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개짜리는 1, 2, 3, 1, 2, 4. 1, 2, 4, 1, 3, 4. 1, 3, 4, 2, 3, 4. 4개짜리는 1, 2, 3, 4. 되잖아. 몇 개요? 위에 몇 개? 0개? 하나? 1개? 네. 4개? 2개? 5. 3개? 네. 1개? 다 더하면 10. 16이야. 여기서 원래 공부하려고 그러면 할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16개 돼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자식은 뭐예요? 지네.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은 이 자식을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자식을? 이 박스가 뭐야? 이게 진 부분집합인 거지. 에? 응. 알겠어? 자, 전체적인 개수는 16개였어요. 그럼 이제 매번 써야 되냐? 그게 아니었죠. 16개 이제. 개수만 보신다면 왜 16개냐? 결국엔 내가 집합 X를 쓰려고 할 때 생각을 하시는 게 A에서 원소를 갖다 쓰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집합을 만들었다. 1, 3, 4라는 집합을 만들었다. 그 말은 원소 1을 쓸래. 2는 안 쓸래. 3은 쓸래. 4는 쓸래. 약간 이러한 원소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선택에 대한 경우의 수로 접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가 왜 16개가 나왔냐? 1에 대한 선택권이 2가지, 2가 2가지, 3이 2가지, 4가 2가지, 2의 4제곱이었던 거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끝이죠. 진부분집합은 당연히 하나 빼는 거. 왜? G. 여기서 이제 좀 뒤에 보면 이제 뭐 응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얘기해 보면 만약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갖다가 꼭 포함하는 애는 몇 개냐? 이거 물어봐요. 직접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거든. 왜 여덟 개냐? 1을 꼭 포함한다는 거는 1은 선택권이 없죠. 한 가지. 2, 3, 4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8가지. 완전 쉽잖아요? 이게 어려워? 만약에 1은 같고 4는 안 같는데 그럼 몇 개요? 4 4개겠죠. 이게 어렵냐?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부분집합에게 쓰는 경우의 수로 접근. 여기 다 한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문자들 저딴 거 볼 필요는 없지만 봤을 때 이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죠. 당연히 저렇게 된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짝대기 이제 요 기호에 대한 사용법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짝대기 3개짜리 원소 집합은 그냥 제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 집합은 안에를 보라 그랬어요. 한번 봐요. 얘는 그냥 요게 있는지 보셔야 돼. 내가 색칠한 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있죠? 자, 2번은 집합이야. 그러면 집합 안에만 봐야 돼. 안에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여기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실제로. 오케이? 3번에 짝대기 3개죠? 그럼 내가 칠하는 거 잘 보라고. 얘가 있는지 보셔야 돼. 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얘는 아니잖아.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뭐 같은 그림이야? 다르잖아. 4번에 짝대기 3개짜리 내가 색칠하는 걸 봐야죠. 얘가 그대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5번에 짝대기 2개입니다. 안에를 보라 그랬어요. 안에 이만큼만. 얘가 있냐 없냐 이거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덜 헷갈리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연습은 하시긴 해야 되겠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따가 자기가 한번 저기 저기 해볼까요? 저기 315번 한번 볼까요 지금? 315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근데 아무튼 내가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 덜 헷갈리긴 할 거예요. 짝대기 3개 얘가 그대로 있나 보시면 되죠. 있죠? 2번은 고민하는 순간 망한 거죠? 무조건 참이죠? 3번 얘가 있나 없나 보시면 되죠? 여기 있어요. 4번 얘가 있나 없나 보시면 되죠? 없어요. 그죠? 5번 얘가 있나 없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형광펜 갖고 공부할 건 아니니까 적어도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요 안에만 볼 거냐 요것만 명확히 체크하셔도 확실히 요거는 좀 덜 틀리긴 할 거야. 한 문제는 나올 텐데 근데 뭐 솔직히 이거 내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셔도 이건 잘 안 틀리긴 해. 정말 헷갈리게 내지 않으면 그렇긴 한데 남들 다 맞추는 거 틀리면 뭐예요? 바보 되는 거죠 뭐 하자. 8번 A가 B에 포함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A가 B에 포함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있다. 근데 우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1이 안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둘 중에 하나가 1이다. 항상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분류를 잘하는 거예요. 분류해야 될 타이밍에 분류를 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고 분류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로 찍어버리는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야. 누가 1인지 모르잖아. 그럼 분류를 해서 a제곱 더하기 2가 1일 때랑 a 더하기 1이 1이다 이렇게 분류한 애들이 정상인 거고 누가 1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얘가 좋아 그래서 여기다 할 때는 그런 애들이 이상한 거고. a 얼마예요? 없어요. 그죠? i잖아. 풀마 i잖아. 실수라며. 없어요. a는 0이죠. 너무 쉽게 나오긴 했죠. 원래는 확인하셔야 돼. 뭘 확인해야 되냐? 여기서 A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으면 우린 지금 뭐만 확인한 거냐? 부분집합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싹 다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데 난 지금 1만 봤잖아.
그 말은 A 더하기 2가 여기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안 했잖아. 그잖아. 원래는 확인해야 된다고 여러 개 나오면 A 값이.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뭐가 같다? 원소. 원소가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밑에 나온 해설처럼 대부분 풀어요. 당연히 그렇게 풀면 되고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푼 거예요? 원소 같아. 마이가 누구야? 얘지? 사장님.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맞아. 맞는데 저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보시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뭐가 같다? 원소.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같으니까 뭐가 같다? 합곱이 같다. 합곱이. 그럼 참고로 이 합하면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예요? 얘는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지우고 지우니까 a는 얼마 나와? 1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실은 말고. 자.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같고 3, 6은 안 갖는 개수 몇 개니요? 야, 몇 개요? 이게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알았어? 집중하고 있으면 항상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응? 야, 몇 개요? 맞지? 이게 집중을 안 하는 거라고. 응? 몇 개요? 4개. 그 몇 개로 하지만 2의 거듭제곱으로 돼. 2의 2제곱이죠. 왜? 5 빼고 3, 6 빼야 되죠. 선택권 없어요. 2번에 자, 적어도 하나는 홀수를 부분 집합인데 원소로 갔는데요. 그럼 적어도 자가 나오면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뭐가 떠올라요? 여사건이 떠올라요. 여사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거죠. 그럼 지금 여사건이 뭐야? 적어도 하나는 홀수를 갖는다? 그럼 그게 아닌 건 뭐야? 다 짝수. 싹 다 짝수. 그러니까 짝수만 갖는다 이거 아니야. 그죠? 전체는 몇 개? 2의 5제곱개. 짝수만 갖는 거니까 홀수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 짝수는 가질래 말래 알면 내보라고. 그죠? 몇 가요? 2의? 2. 계산하시면 되죠? 왕십죠. 안 쉽죠? 자. 자, A는 2, 4, B는 12의 양의 약수. 조건 제시법 갈아타면은 원소나열로 1, 2, 3, 4, 6, 10입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문제 해석하시면 되죠, 얘. 이거 원래 뭐 대표형이 뭐 쉬워서 이 정도 잘 맞출 텐데, 이 말이 뭔 소리야? X는 A를 포함하고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그지? 그럼 요거를 약간 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X는 원소를 누구를 꼭 갖는다? 2사를 꼭 갖는다. 근데 B에서 갖다 써라. 이 소리죠.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오래 걸리네? 자, 4제곱.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쉬운 것들을 니네가 확실히 맞춰줘야 우리가 학기 들어가서 좀이라도 좀 어려운 거를 하나라도 더 하겠죠. 이거보다 어려운 애들을 하겠죠. 어?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참고로 뭐예요? 6위까지만 읽으면 아까랑 같은 얘기잖아. X는 B를 꼭 갖고 얘 부분집합이잖아. 요 말이 있네? 뭐야? 진이란 소리지, 진. 진이 뭐야? 진이 뭐야? 같지 않은 거. 진라면이냐? 진라면이 좋아? 신라면이 좋아? 신나는. 신라면이 좋아요? 용심. 신라면 어디 거지? 오뚜기인가? 오뚜기인가? 저런 수익 때문에 저 초등 대답하는 거 봐. 자, 어? 수업 때나 그래.